네, 중국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이충환 대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제도 뭐 한 2% 넘게 올랐었고요. 오늘도 추가로 1% 상승하면서 3,400선 타진 중에 있습니다. 자, 시황 먼저 들려주시죠. 예, 오늘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1개월 이상 지속됐던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한 달 이상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안화 평가 절하 쇼크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급락 이후에 한 달 이상간 3,000포인트에서 3,250포인트 사이를 장기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국경적 연휴가 끝나고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국내외 행사를 통해서 단기 모멘텀이, 정책적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단기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은 거래량 같은 게 8월, 9월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있던 거래량보다 훨씬 확연히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상당한 상승에 대해서는 좀 모멘텀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에 4,000포인트에서 급락하면서 개파락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봐도 갭을 메꾸는 상승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지금 3,600포인트 정도까지는 매물대가 크게 생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3,600포인트까지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상승하는 업종을 살펴보면은 수력발전, 인터넷, 그리고 항공우주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고, 하락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중형기계, 자동차, 철강 같은 이런 업체들이 지금 하락하는 업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눈에 띄게 상승하는 업종을 살펴보면은 인터넷 업종이 지금 3일 연속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최근 같은 경우는 인터넷 업종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리커창 총리가 14일 날 지역하고 소외된 지역에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속화하는 지시를 발표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각종 인터넷 관련해서 행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인터넷 관련 업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되게 많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으로 살펴보면은 원자력 관련주나 그리고 철도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주죠. 시진핑 주석께서 영국으로 지금 방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을 방문해서 가장 주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고속철도, 철도 관련 분야와 그리고 원자력 프로젝트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기대감을 통해서 관련 업종들이 지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연속해서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물가가 워낙에 낮은 상황에 있어서 향후에 뭐 재정이든 통화든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 운신의 폭은 넓어질 것이라는 약간 낙관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점검을 해 주시죠. 예, 최근에 발표했던 주요 경제 지표로는 무역 수지와 그리고 CPI, PPI 물가 지수가 있었습니다. 좀 물가 지수랑 수입 내역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앞으로 투자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발표됐던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1.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연 3%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목표치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기대치가 매우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와 전월치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일단 주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조금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 데는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 상승세가 좀 둔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전월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가격 같은 경우는 약 9% 이상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약 8% 수준으로 좀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은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되는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 생산 설비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금 중국 경제를 지금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과잉 생산 설비 때문에 주요 원재재 가격 역시 지금 낮은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저물가 상황이 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요 측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무역수지, 그래서 특히 수입 부분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무역수지, 그 중에서도 수입 내역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안화 절하 이후에 수입과 수출 모두 단기간에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입 같은 경우에는 낮은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투자 부진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원자재가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수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조금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투자 부진, 그리고 뭐 수입의 감소, 물가 지표 부진이라고 해서 중국 경기가 전부 다 나쁘다고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드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약간 부진한 지표를 보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락한 업종과 특별히 상승하는 업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구간에 있는 섹터, 업종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다음에 보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석탄과 가솔린 소비 증가 유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경제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비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주도형 경제로 전환이 되면서 뭐 자동차 운행 대수 같은 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중산층의 소비가 증가하고 자동차와 어떤 SUV 같은 자동차에 대한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중에서도 가솔린과 같은 소비 관련 원자재, 그리고 커피 같은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은 투자 관련 원자재, 뭐 석탄이나 시멘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소비가 지금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수요가 감소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소비 관련 뭐 가솔린이나 알루미늄, 그리고 커피 관련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 투자, 시멘트, 그리고 석탄 같은 관련 소비재들은 지금 수요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아니면 알루미늄, 커피 같은 어떤 내수 소비, 음식료 관련주에 좀 집중적으로 포커싱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물가 기조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조금 물가가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 8월 들어서는 중국 정부에서 지방부채 차원을 통해서 약 2조 위안 정도의 지방채가 지금 차원 발행이 된 상황이고, 지금 다음에 보실 것 같은 게 베이징 주택가격 변동 차트입니다. 일단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방정부의 수입원이 토지 매각 대금인데, 지금 다음 차트에서 보시는 것 같이 바닥을 다지고 소폭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한 GDP 성장 7%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적인 어떤 정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원래 계절적으로도 중국 정부에서 어떤 중국 직접적인 투자, 그리고 정부 유동성 같은 정부 정책이 많이 발표가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반기는 좀 4분기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후광통 유망주 어떤 쪽입니까? 오늘 안내드릴 종목은 차이나 유니콤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최근에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 3일 연속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4일이었죠. 국무원에서 리커창 총리가 농촌하고 소외 지역에서 광지역 통신 서비스를 조금 강화를 하자, 그리고 체제를 개선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이러한 정보 통신과 접근성에 대한 격차를 좀 줄이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정부 자금도 좀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향후 5년간 농촌 지역의 광지역 설비 투자를 위해서 약 1,400억 위안 정도가 투자될 전망이기 때문에 관련 업체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는 차이나 유니콤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크게 세 가지 통신사가 대부분의 마켓 셰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차이나 유니콤 외에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과 함께 중국 내 3대 통신사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약 14% 정도의 마켓 셰어율을 갖고 있는데, 동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해뿐만 아니라 홍콩에 동시 상장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종목 중에는 유일하게 지금 미국에도 동시에 상장,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중국 통신 사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 상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이 업체가 글로벌적으로도 좀 경쟁력이 있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 만한 업체인지 판단하는 어떤 그런 BM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최근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 그리고 아까 정부 정책 환경 외에도 지금 내부적으로도 수익원을 올릴 수 있는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금 3G, 4G 사용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인데, 동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만 신규 3G, 4G 기지국 같은 경우에 전년에 34만 개에서 지금 64만 개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통신을 서비스할 있는 기지국이 증가를 하고 그에 따라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고객들에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기존 서비스에 비해서 3G, 4G 사업 같은 경우에는 판매 단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동 업체가 이렇게 3G, 4G 기지국을 증대함에 따라서 전차 매출액과 수익원이 조금 많이 증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접근해 볼 만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대리님, 차이나 유니콤 보니까 한 1년, 거의 2년 만에 한 3배 올랐다가요. 지금 올해 고점에서는 한 30% 조정이 나와 있고요. 이게 제가 트레일링밖에 자료가 없어서 트레일링 PER 봤더니 한 34배 정도인데, 통신주 주가는 다 중국은 이렇게 높은 편인가요? 일단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업체랑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지금 그렇게 저렴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다른 글로벌 업체보다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높게 줘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먼저 전자결제가 들어섰고, 중국 같은 경우는 IT나 어떤 전자결제에서 퀀텀 점프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다른 업체랑 나라랑 비교했을 때보다도 좀 선두국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 약간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는 좀 접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기술적으로 많이 상승했던 것은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합병 이슈가 있었었는데, 합병 이슈와 그리고 상해 증시 또 고공 상승에 따라서 같이 급등했던 면모가 있었고, 일단 합병에 관한 이슈가 조금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중국 증시 급락과 함께 지금 다시 지금 하락을 했었지만은, 최근 모습을 보시면은 장기 횡보 기간을 거쳐서 지금 기술적으로 201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트레이더 같은 신호 같은 경우도 3번 신호가 출현하고 거래량이 동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소비 패턴 변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도시 외에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신이나 어떤 광대역 설비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감까지 한 30분 남았는데요. 마감 체크 포인트 주시죠. 예, 요번 주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 10월 19일 되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동시에 지금 발표가 되는 상황인데, 일단 살펴보면 GDP 성장률과, 그리고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소매 판매, 이렇게 굵직한 경제 지표가, 4개가 동시에 발표되는, 날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 발표 결과치에 따라서 시장에 좀 큰 폭으로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경제 지표들을 예상치와 전망치, 그리고 모두 결과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조금 접근해 볼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전망치나 예상치를 보면은 시장의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망치 자체가 컨센서스가 매우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예상치보다도 더 낮게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이 큰 폭으로 조금 하락하거나 좀 변동성이 세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꼭 확인하시고 투자에 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이충환 대리였습니다.